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북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배 타이타닉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박이라 불렸던 타이타닉이 첫 항해에서 단 한 번의 충돌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참사. 공식적인 이유는 빙산과의 충돌.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 이 사고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빙산은 단지 거대한 음모를 감추기 위한 도구였을 뿐 타이타닉은 처음부터 침몰할 운명이었던 걸까? 이제부터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진짜 이유를 밝혀본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사건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것이 아니라 그 배가 애초부터 타이타닉이 아니었다면 이 음모론의 핵심은 타이타닉과 거의 똑같이 생긴 올림피코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올림피코는 타이타닉보다 1년 먼저 만들어졌고 1911년 영국 해군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선체가 심각하게 손상됐지만 보험사는 수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 타이타닉과 올림피코의 이름을 바꾼다면 손상된 배를 타이타닉으로 위장한 뒤 침몰시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배는 거의 똑같이 생겼고 내부 구조도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몇 가지 미세한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생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탄 배가 타이타닉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1912년 4월 타이타닉이 뉴욕으로 출항하던 날 정말 바다로 떠난 것은 타이타닉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손상된 올림피코를 대신 보낸 것일까? 만약 타이타닉이 계획적으로 가라앉았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이 음모론의 중심에는 한 명의 인물이 있다. 바로 타이타닉을 만든 화이트 스타 라인의 소유주이자 당시 세계 금융계를 지배했던 거물 JP 모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JP 모건은 타이타닉의 첫 항해에 승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출항단 하루 전 아무런 이유 없이 탑승을 취소했다. 타이타닉의 보험금은 오늘날 가치로 약 1조 원 이상. 만약 배가 침몰하면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JP 모건은 타이타닉 침몰 이후 보험금을 통해 더 큰 금융 제국을 건설했다. 그렇다면 타이타닉은 JP 모건이 만들어낸 거대한 보험 사기의 일부였을까? 이 배가 가라앉아야만 했던 이유는 단순한 사고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타이타닉에는 단순한 승객들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이 배에는 세계 금융계를 뒤흔들 만한 인물들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사망했다. 벤자민 구겐하임 철강 부호, 미국의 주요 산업 자본가, 이사도어 스트라우스 백화점 왕, JP 모건과 경쟁 관계였던 거부, 존 제이콥 에스터 4세 당대 최고 부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이들은 모두 JP 모건과 반대되는 금융 정책을 원했던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타이타닉이 침몰하지 않았다면 지금 세계 경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배와 함께 사라졌다. 그렇게 원했던 금융 개혁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 그들은 모두 빙산과 충돌했다고 믿지 않았다. 한 생존자는 갑자기 배가 폭발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존자는 어디선가 엄청난 폭음이 들린 뒤 배가 두 동강나는 느낌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공식 발표에서는 빙산 충돌만을 원인으로 내세웠다. 배는 단순히 빙산과 충돌했을 뿐 폭발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이타닉 잔해를 조사한 일부 전문가들은 선체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타이타닉은 정말 빙산과 충돌에 침몰한 걸까? 아니면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발을 일으켜 배를 가라앉힌 것일까? 이제 타이타닉 침몰을 둘러싼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타이타닉이 가라앉기 직전 무선 교신을 통해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마지막 교신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타이타닉의 구조 신호는 계속해서 반복됐지만 주변 선박들은 이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했다. 일부 선박들은 타이타닉의 신호를 수신하긴 했지만 그 위치가 원래 타이타닉이 있어야 할 곳과 미묘하게 달랐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타이타닉 근처에 있어야 할 캘리포니아호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캘리포니아호는 타이타닉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지만 타이타닉의 조난 신호를 받고도 아무런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타이타닉을 향해 발사된 조난 신호탄까지 보았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호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정말 타이타닉의 구조 신호를 듣지 못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방해 신호를 송출해 타이타닉의 구조 요청을 차단했을까?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후 이 사건을 조사했던 여러 기관들은 상당히 이상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타이타닉 침몰의 핵심적인 증거들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첫 번째로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증언 중 일부는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에서 삭제되었다. 빙산과 충돌하지 않았다는 주장,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증언, 이 모든 것들은 공식 발표에서 제외되었다.
두 번째로 타이타닉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에 대한 정보가 조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선장은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느린 속도로 배를 운항하고 있었으며 그날따라 빙상 경고를 무시했다는 증언도 있다. 하지만 공식 발표에서는 그가 끝까지 승객을 지키다 침몰과 함께 사라졌다고만 기록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이타닉 잔해의 발견 과정도 의문이 많다. 타이타닉의 잔해는 침몰 후 73년이 지난 1985년에야 발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타이타닉이 단순히 두 동강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타이타닉이 정말로 고의적으로 가라앉은 것이라면 정부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까? 타이타닉이 발견된 이후 여러 다큐멘터리와 연구팀이 배의 상태를 분석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배가 단순한 침몰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다. 가장 이상한 점은 타이타닉의 선체 구조가 마치 강한 외부 충격을 받은 듯 찢어져 있다는 점이다. 빙상과 충돌했다면 배의 앞부분이 부서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발견된 타이타닉의 잔해는 선체가 폭발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찢어진 것처럼 보였다. 또한 타이타닉의 기관실과 보일러실 부분이 다른 잔해보다 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타이타닉 내부에서 강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타이타닉은 단순히 침몰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폭파된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타이타닉 침몰의 공식적인 기록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다.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후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타이타닉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JP 모건. 그는 타이타닉 침몰로 인해 1조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방해가 될 인물들까지 제거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 도입을 놓고 큰 논쟁이 있었다. JP 모건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를 추진하고 있었고 타이타닉에서 사망한 벤자민 구겐하임, 이사도어 스트라우스, 존 제이콥 에스터 4세 등은 이 연방준비제도에 반대했던 인물들이었다. 결국 타이타닉 침몰 후 불과 1년 만에 연방준비제도는 공식적으로 설립되었고 JP 모건을 포함한 금융 거물들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타이타닉의 침몰이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라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제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타이타닉의 침몰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손상된 올림픽호와의 교체 가능성, 타이타닉의 마지막 교신 신호 조작 의혹, 정부와 언론이 사건을 통제하려 했던 정황, 타이타닉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 가능성, JP 모건이 타이타닉 침몰로 얻은 엄청난 이익. 과연 타이타닉은 단순한 해상사고였을까? 아니면 철저히 계획된 금융 권력자들의 음모였을까? 역사는 승리한 자들이 기록한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의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조작된 이야기일까? 그 답은 아직도 바닷속 깊은 곳에 묻혀 있다.